자, 이번 시간은요, 매주 수요일에, 우리의 몸을 잘 아는 남자 네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죠? 네, 오늘은요,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1월이 폐경의 달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런 달이 있나요? 네, 그래서 예. 이 11월이 다 가기 전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또 여성들에게 무심하지 않았나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갱년기가 어떤 건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남성분들까지도 모두 공감할 수 있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갱년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은요. 네. 여성이 이제 초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있어왔던 생리, 월경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폐경 이행기를 따로 갱년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여자인 만큼 뭐 폐경의 달이라고 오늘 또 새롭게 알았거든요. 네.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짜증이 유독 늘었어요. 그리고 막 얼굴이 빨개지시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시나 알고 봤더니 그때가 갱년기. 그렇죠. 누구한테 꼭 창피당한 것처럼 예.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걸 안면 홍조라고 하는데요. 흔히 상열감, 그러니까 위로 열이 뜨는 증상과 동반되는 게 특징인데요. 또 땀이 훅 하고 났다가 이내 금방 식어버리는 어떤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요. 이와 함께 전신의 피로감, 권태감이라든지 우울감,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증상도 동반이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근골격계 질환도 올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비뇨생식기, 특히 이 성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상실된다는 그 상실감이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큰 심리적 요인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됩니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좀 엄마를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러나라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이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 심리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갱년기임을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앞으로 이제 증상을 몇 개 나열을 할 텐데요. 잘 네. 기억해 두셨다가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안면 홍조, 아까 얼굴이 붉어지고요. 그다음에 다한증, 땀이 많이 나고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네. 근데 심계종충, 가슴이 바운스 두근두근되죠. 그다음에 영어 잘하시네요. 예, 숨이 갑자기 찬다든지 잠도 안 오고 또 불안해지고 그냥 막 화가 나요. 이런 증상, 두통, 피로, 그리고 여기저기가 아프다든지 이러한 10가지 정도의 증상 중에서 6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곤란하다 싶으면 나한테 이게 갱년기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큰일 났어요. 몇 개죠?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전 4개인데. 수족냉증, 뭐 두통, 피로, 예. 뭐 몸살처럼 막 온몸이 아프고. 예. 저 같은 남자도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증상인 것 같기도 해요. 남성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서지 씨 생각보다 조숙하시네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빨개지는 것까지 홍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진짜 중년 이후에나 나타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선희 씨처럼. 그럴 수도 있죠. 예. 통계 조사된 바로는 49세, 여성 나이 만 49세 정도의 폐경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이요? 나타나 있으니까 보통은 40대 중반에서 후반에 나타나는 것이 평균 정상이라고 표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자궁에 뭐 물혹이 있다든지 근종이나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궁을 전적출 다 드러냈다든지 예.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적출, 즉 여성 호르몬 기관을 적출했을 때는 그 연령과 관계없이 폐경이 오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로부터 이제 한의학에서도 여자 나이 49세면 그 어떤 기능이나 자원이 다 고갈되기 때문에 자식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뭐 어머님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저희 어머님도 제가 한창 말썽 필 때 저희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엄마가 여자로서 너무 힘든 시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갱년기를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갱년기에는 아까 신체 증상이 전부 저하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영양가 있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보다도 더더욱 그런데요. 콩류, 특히 대두에는요.
이소플라본이 뜨끔했죠? 이소플라본이라는 콩이죠, 콩. 네, 예. 머리 큰 사람 말고요. 네. 저 박지훈 변호사 굉장히 찔릴 텐데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갱년기 증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죠. 석류에도 같은 여성 호르몬, 식물성 호르몬이 함유돼 있어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이 시기에 여성들이 음허, 혈허 해서 수액성분들이 적어질 수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카페인 음료는 숙면, 편한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탄산 음료 역시 탄산이 칼슘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흡수를 방해하니까 골다공증을 더 심하게 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견과류라든지 건강한 단백질, 지방이 적은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이 시기에 그 체력이 저하되면서 비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 시기에 어머님들이 보통 보면 혼자서 집에서 밥 한 끼 때운다고 밥에다 김치만 이렇게 딸랑 드시면 영양가가 없지만 고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는 조금 피해야 돼요. 혼자 드셔도 좀 이렇게 차려놓고 드시는 게 좋죠. 아, 갑자기 그동안 네. 엄마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도요. 석류 한 박스를 좀 사가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근데 잘 드시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운동으로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우리가 운동 그러면 막 격하게 하는 것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네. 아,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그리고 헬스 끊어놓고 막 격하게 운동하고 시름시름 하다가 그다음에 안 가죠. 나랑 운동이랑 안 맞아. 이러는데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니고요. 당장 네. 나가서 걷기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뼈에 건강한 스트레스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력 운동, 걷기, 달리기, 그러니까 부력 운동이라고 하면 수영이 있잖아요. 네네. 이건 뼈의 스트레스는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운동을 해서 뼈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칼슘을 흡수하는 그 비율도 올라가고요. 흡수된 칼슘이 뼈로 집착되는 그런 비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달리기, 그리고 등산 같은 운동들이 매우 좋은데요. 등산은 특히 또 걸으면서 또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함께 동시에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제 갱년기 자가 진단법에서 저는 진짜로 정말로 4개가 나왔거든요. 저보다 더 심해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몸이 허약해서 그런 것 같고 중년 남성들에게도 이 갱년기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예전에는 이게 이슈가 안 됐었는데 네. 중년 남성들에게도 유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특히나 텐 씨는 저랑 같이 늙어가니까 그 폐경이 다 됐죠. 같이요? 여성의 폐경처럼 남성에게는 뭐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벤트는 없지만 네. 점차 남성성이 줄어들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그냥 치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성의 갱년기 증상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우리 패널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주변에서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을 만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재현 대표님이 여성으로서 또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폐경기라고 하는 용어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여성들을 보면 이제 나는 여성으로서도 이제 어떤 그 수명이 다 있고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여성으로 잘 살았고 이제는 여성이 아니라 성숙된 인간으로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다라고 해서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도 함께 된다면 여성들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제2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여자 라이프 스쿨의 대표다우시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걸, 새로운 걸, 방법을 배웠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딴 얘기지만 저도 한 4-5개 해당하는 사람이 이 있습니다. 증상, 예. 갱년기인가 뭐 요새 분노가 막 징그러 오르고 불안하고 사는 게.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폐경 사실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네. 저희 와이프도 좀 아직 어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때 왔을 때 그분들한테 아주 마음적 평온함을 줘야 되지 않겠나. 괜히 또 스트레스 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폐경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 폐경이가 가면 그러면 안 되죠.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완경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정말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아닌데도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단어 자체가 여성들에게 또 불안감을 더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거 외에도 정말 가족들, 지인들도 좀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에게 이 폐경이라는 게 굉장히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상실감이 보통이 아닌 듯해요. 굉장히 네. 그 인생의 큰 트라우마로 다가올 텐데요. 네. 가족들, 특히나 배우자의 이 심리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네. 여성으로서 아직 그렇지만 여성이라는 존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심리적으로 그런 그 지지를 표명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아까 말했듯이 당사자의 여성성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 뭐 네 여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큰일 나죠. 발언들은 예. 자제해야 하고요. 예. 당사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나 이게 어때 이래.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이러면 생활 끝이죠. 경청해주고 그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 부분의 그 증상 호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으니까요. 그 증상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초경이 그랬듯이 폐경도 그냥 생리의 어떤 일부분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여성들 스스로도 이제는 조금 자신감 있게 사실 나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초경부터 완경까지 여성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만큼 내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 상실보다는 자신감 회복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진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을 지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완경기를 겪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셨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는 건강한 인간으로서 또 제2의 여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지은 대표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한진호 원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